강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의할 이 내용들은 상한과 온병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방을 어떤 관점에서 응용하는고 이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릴 것이고, 그것이 그 상한론과 특별히 그 온병조병이라고 하는 그 조문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론적인 것과 그 임상적인 것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한론 강의는 먼저 상한론과 온병을 살펴볼 때 상한론과 온병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온병과 상한론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관점과 그 이론과 그 개념과 그 기법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병이라 그래서 상한론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상한론 중에서 특별히 그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 즉 자감투탕의 그 기획을 도우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귀ገብ속구탕에서 그 투열시켜서 청열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한론에서는 상세하게 논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투열시키는 방법이나 혹은 또 기획을 보해서 영혈을 돕는 그러한 그 기법이 온병에서 특별히 좀 강조가 되고 발전이 됨으로써 상한론에서 그 미흡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보충한 것이지, 이것이 결코 상한론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한론을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차례로 온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상한론에 있는 그 처방들, 약 한 200여 처방들을 유치방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또 그 처방의 그 군제를 찾아내는 그 복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복진에 의해서 그 군제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그 군제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여 가지 그 유치방을 그 분류하고, 그 각 처방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그 방제론적인, 그 방제 구조론적인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복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한론을 할 때 복진을 해야 할 부분들은 심하와 제하, 그리고 연급, 흉혹고만, 동계, 그리고 제좌하 안압통, 제우하 안압통,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중요한 약물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진에 의한 그 약물과 복진에 의해서 찾아낸 그 약물로서만 처방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무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즉, 진단하기 위해서 복진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약 한 30% 안팎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설진과 맥진, 이러한 진단을 종합해야지만 될 것이고, 증상과 또 얼굴 색깔이나 그 사람 나이, 연령, 혹은 또 성별, 이러한 것들과 성향, 기질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진만 가지고서 모든 진단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공부하는 수준과 단계에서는 그 복진에 몰입해서 복진을 모든 것으로 보고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안목이 열리게 되면 복진과 함께 설진과 맥진을 종합하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복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므로 인해서 그 중요한 약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심화를 보면 심화비 혹은 심화비경에 쓸 수 있는 약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약물로서는 황금과 인삼입니다. 심화를 만졌을 때 딱딱하게
뭉쳐있는 그러한 촉진되는 부분, 이것을 심화비경이라고 하는데, 심화비경은 심화비와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화비, 심화비경 섞어서 보통 심화비라고 하고, 심화비를 심화비경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심화비경을 심화비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과연 심화비경으로 봐야 할 것인지 심화비로 봐야 할 것인지 그러한 애매한 부분들이 임상에서는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심화비나 심화비경 외에 부드러운 덩어리라는 의미로서 심화유도 있습니다. 심화유에는 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심화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약물들은 황금과 인삼과 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비 혹은 심화비경 혹은 심화유에서 황금과 혹은 인삼과 치자를 중요한 약물로 찾아낼 수 있지만, 또 그 심화비에 대해서 심화비를 꼭 이 약물로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후세지방적인 약물, 예를 들어서 향부자라든지 천련자, 혹은 상한원에서도 많이 쓰고 후세방에서도 많이 쓰는 지실, 이러한 약물로서 심화비를 치료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하여튼 그 상한론적인 관점에서 심화비경 혹은 심화비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은 황금과 인삼입니다. 심화비경 혹은 심화비가 있으면 황금 혹은 인삼이 들어가 있는 처방을 우선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황금과 인삼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처방으로는 바라사신탕, 소시오탕, 또 그 외에 많은 그 계열 처방들이 있습니다. 또 심화유에는 치자를 쓰는데 치자가 들어가는 처방들도 치자시탕, 치자백비탕, 치자건강탕, 또 치자지실탕,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심화유와 심화비와 심화비경에 관한 황금과 인삼과 치자에 관한 세 개 약물을 꼭 기억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흉옥고만에 관해서는 흉옥고만은 혹은 흉옥만 혹은 흉옥고만이라고 하는 것은 늑골 밑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경우에 늑골 밑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꽉 충만하게 차 있는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증상을 흉염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흉염만은 촉진해서 만지는 단계도 있지만 환자한테 물어봐서 가슴이 답답하냐고 물어서 확인을 하면서 또 손으로 만져서 그 늑골 밑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손이 촉지되는 것을, 이것을 흉염만이라고 하는데, 흉염고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고통스럽게 느끼면 흉염고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흉염고만인 것입니다. 만일 그 고통스러운 그런 단계가 없이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지 혹은 손으로 그 협력부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그 협력부에 뭐가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본인이 못 느낀다면 그 단순한 흉염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흉염고만 그러면 시오를 중요한 약물로 쓰고, 흉염만일 경우에는 보통 오수유인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소설 감기하는 후세 처방에 많은 약물들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론과 연결해서는 흉염고만 그러면 그것은 시오를 우선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흉염고만이 있으면 시오가 들어가 있는 여러 처방들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복직근 연급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직근 연급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 위에 손을 이렇게 놓고서 그것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그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그 손바닥에 그 눌리는 힘을 대항하면서 이렇게 떨리면서 긴장하는, 그러면서 연급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복직근 연급이라고 합니다. 복직근 연급은 그 복직 그 근육이 긴장을 하고 혹은 또 복직근 그